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유튜브죠? 네, 한 2주 만에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반 교육하느라,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제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이런저런 하느라 좀 이제 많이 바빴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특이사항들이 있죠. 일단은 27일 오늘 기준으로 1월 3일까지 일단은 2.5단계로 계속 한다고 하고, 3단계 가기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영상에서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뭐, 3단계 가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가더라도 뭐, 한 일주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전국 자영업자들의 이제 경제활동을 다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하더라도 길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뭐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카페 좋아하시는 건 아실 테고, 커피를 뭐 벤티 사이즈로 하루에 두세 잔 이상씩 마시는 걸 뭐 지인들이나 뭐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술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라서, 집에서 요즘 그냥 와인 한 잔 정도 홀짝홀짝 하는 게 이제 취미가 된 거라, 그래서 뭐 이번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진짜 이해 안 갔다는 건 뭐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흘려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뭐, 강릉 가서 해돋이 보시는 분들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에버랜드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사실. 이제 가둬놓고 있으면 프리덤을 외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들 고생하신 거 조금만 더 힘내셔서, 뭐 저도 어딜 가지 않아가지고 힘내셔서 빨리 좀 없어지길 바라는 요 마음에 일단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잠깐 제가 이제 오늘 오픈방 분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저도 했던 거라서 되게 공감이 가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을 이제 초반에 저도 들어오고,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은 좀 보셨어요? 라고 봤더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몇 번은 봤습니다. 아, 그래, 기초는 이제 하셨네요. 가장 정말 센 기초는 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년 정도 이제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복기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막히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1년 정도 했으면 딱 막히실 때가 됐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셨으면,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다른 투자자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주식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살아남는 거죠. 일단은 뭐 저는 살아남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 저는 주식장을 가치 투자자장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주식 투자장은 무조건 작전주장입니다. 테마주장이고요. 100% 테마주장이고 100% 작전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테마주는 위험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가지 않습니다. 주식장 1년 내내 100% 테마주로 돌아갑니다.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0% 테마주예요. 테마주장이 계속 연이어서 가는 게 한국 주식장입니다. 작전주로 돌아가는 게 한국 주식장이고요. 어, 2200개, 약 2200개 종목 중에서 2200개 종목이 다 작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더 많이 해서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뭐, 그게 아니면, 주포가 작전을 하지 않고 다른 종목, 이번에 이 종목은 건들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주식은 가치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대부분의 주식하는, 최근에 이제 주식 공부를 하러 오시거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실 거예요. 한국 주식 가치 투자장으로, 생각하고 재무제표, 혹은 뭐 이제 미래 성장 가치, 미래 기업 가치, 뭐, 혹은 뭐 사업,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아주 기초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당연한 게 돼버린 거죠. 그냥 하나의 기초적인 거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이상의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주식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 OECD 국가에서도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 투자를 논할 때는 말 그대로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치요. 그 얘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요. 차포 다 떼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소기업이 미래의 가치, 말 그대로 성장의 가치가 있어서,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 가치가 있고, 내재적인 뭔가 다른 게 있고, 성장 발판들이 있고, 신기술들이 있고, 이게 미래의 가치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잘 일어나고, 회사를 잘 운영했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갔을 때, 라고 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를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가 될까요? 그 기업들이요. 주식장 2200개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2200개 종목을 다 아는 것도 사실 아닐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봐더라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에 꼽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LG도 마찬가지겠죠. 그잖아요. 200이 막 하진 않잖아요. 세계 막 20이, 30이 안에 다 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업들을 봤을 때요. 그래도, LG 들어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투자장에서 가치 투자를 논하는 거랑 동남아시아권, 베트남, 필리핀, 뭐 아니면은 뭐 태국, 미얀마, 인도, 뭐 이런 쪽에서 가치 투자자를 논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반대로 경제 대국, 강국입니다. 강국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 투자를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선진국이란 얘기예요. 선진국에서 가치 투자자를 논할까요? 아니면 동남아시아권에서 가치 투자자를 논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 공부하는 게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이 장을 바라보는 습관, 시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초반에 알고 반대로 주식장은 투기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기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차트 보는 법, 뉴스를 보는 법, 찌라시를 보는 법, 종목 어떻게 가려하는지, 주포들이 어떻게 가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있어 이 장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좀 바꿔보시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번 장은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10만원 갈지 안 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하자고요, 우리는.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하나의 우리나라 지표로만 보지. 삼성전자가 돌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LG전자입니다, 반대로. 사실 LG전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교육방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고. 근데 지금은 해줘야 됩니다.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나서 지금 뭐가 나오나요? 반대로 지금 2차 전지 애들 가면서 수소 애들을 다시 가면서 그다음에 뭐가 가나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애플카 말 그대로 그 전에 테슬라에서 지금 애플카로 넘어왔어요. 애플카 하면서 지금 마그나랑 합작하면서 지금 LG랑 LG전자 우가 대장주로 지금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 더 갈 겁니다. 더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얘네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애들이 지금 다시 가는데 이제 대성혈택이라는 친구가 지금 대장주로 나왔고요. 이 친구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대성혈택 그리고 인포뱅크라는 친구가 그 다음 친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라닉스 그 전에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하면서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뭐 남성 텔레칩스 칩셋미드 뭐 이런 것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순환에서 뒤바뀌어서 대성혈택이 먼저 시작을 했고 대성혈택 다음에 인포뱅크가 그날 같이 이제 이현상을 갔을 거고요. 인포뱅크는 교육방은 이때부터 잡고 있었을 겁니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 처리하신 분들 아실 거고요. 이때부터 잡고 있었을 거고요. 제가 빠지는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그냥 2달 동안 들어오고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현상 맞았을 거고. 그리고 나서 대성혈택 하면서 인포뱅크 그리고 이번에 다시 LG전자가 마그나 애플카로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우, 그다음에 LG 우, LG 이노텍까지 같이 가는 거 그리고 대성혈택 인포뱅크 얘네 하면서요 이제 로봇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로봇들 그래서 로보티즈란다. 지금 로보스타 친구가 지금 대장주로 나왔을 거고요. 얘네 하면서 유진 로봇, 로보티즈, 그 다음에 로보스타, 그리고 삼익 THK, 뭐 스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할까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100% 테마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테마주는 무서워요, 테마주는 위험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한테는요, 제 기준에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주식장 100% 테마주로 돌아가요. 테마주로 돌아가지 않는 주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한테는요. 그러면,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많이, 죄송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등락폭이 심해요. 그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응?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기는 왜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들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 투기 열풍에 굉장히 많이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요. 특성이겠죠, 하나의. 여러분들은 왜 주식장이 투기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부동산은 투기판이 되고 주식장은 왜 투기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극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가장 극으로 달리는 주식판의 자본주의 사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작은 사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요. 이 안에서 반대로요. 나는 내 고집을 원칙적으로 할 거야. 장을 무시한 채,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요. 제 말이 되게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 말이 지금 되게 콕콕 이렇게 박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지금 극자본주의 사회인데, 그잖아요. 시장이 극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가치 투자를,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거는 저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엔. 주식, 세력들이 너무 무서워요. 주포들이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저는요.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제가 한 10번도 더 본 작전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거기에서 김무열이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저는 반대로 고 박용화 배우를 너무 좋아하지만 박용화 배우의 개미 투자자 입장보단 저는 반대로 세력들의 입장이 더 공감이 갔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판 전쟁터인데 딱 총 하나 가지고 들어온다라는데 누가 뭐라고 해? 누가 주식을 사라고 했어? 아니야. 누가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았어? 등 떠밀었어? 그것도 아니야. 왜 개미 투자자들은 왜 본인 스스로 멍청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공부한 것도 없이 왜 이 판을 달려들라고요? 라고 비슷하게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반대로 더 인상이 깊었어요. 그치, 맞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살아남으려면 여기서도 죽어라 공부하고 살아남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세력들이 왜 흔들어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주포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주포들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흔드는 거는 말 그대로 투기판이 됐으면 투기판에서 직접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는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이 세력에 대한 공부들을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세력이 어떻게 가지고 갈지 어디서 매집을 하는지 차트상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물량은 얘네들이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죠.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픈방에서. 이분은 초보예요. 초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세력이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력이 물량을 털면 주식이 죽잖아요.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죠? 세력이 물량을 털면 올려야죠. 반대로. 아니, 어느 누가 미친 주포가 500억 평씩 투자하는데 지들이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올리면서 털어야죠. 주식을 올리면서 털어야죠. 개미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털어야죠. 물량 넘기고 나가야죠. 그럼 주포가 털려면 당연히 주식을 올려야죠. 반대죠. 내리꽂는 게 아니라 그럼 일부러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지금 로보스타 같은 마이너스 13% 단일 가지고나서 바로 짓눌렀는데 이렇게 왜 눌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주포 물량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가 더 가려고 하는지 안 가려고 하는지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시장, 뉴스, 이런 것들 다 종합, 정치, 정책, 산업, 경제 다 종합함과 차트에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주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얘까지가 저는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방대해지는 거고요.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론 가지고 특히 매매법이요. 제가 매매법은 돈 주고 사서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매매법, 급등주 검색기 이런 것들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오프막에서 얘기했지만 죽어라 공부했을 때 빠르면 2, 3년 한 5년 정도 경험 쌓고 하셔야 한 중급 정도 대선주까지 해봐야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오늘 요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자율주행 얘기를 드렸는데 자율주행 애들 더 갈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우 그리고 로보스타 유진로봇 그리고 IoT 관련해서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요. 3월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다 연결고리 치면 이제 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IoT 관련주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차트상에서 어떤 위치들이 있는지 주포 매집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주식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에 의지하지도 않고 결국 본인 실력으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